가 끝나고 이제 비유동부채까지 왔네요. 자, 비유동부채가 끝나면 뭐 당연한 말이긴 한데 이제 자본으로 가겠죠. 그러면 재무상태표가 드디어 이제 막을 내립니다. 우리 다이소 재무제표상에 이제 비유동부채를 좀 보니까요. 비유동부채가 임대를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임대인으로서 보증금을 받아둔 돈이 27억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27억 3,500만 원의 이 보증금은 다이소는 임대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건물을 가지고 있겠죠. 그 다음에 22년도 기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이 임대보증금은 적어도 언제 임대 기간이 끝날 것으로 예상하느냐. 내가 22년도 결산일이니까 23년도는 이 현재 이 재무상태표상으로 보면은 23년도가 유동이잖아. 그럼 23년도 이유가 비유동이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27억은 23년도에는 보증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겠다. 이유는 비유동이니까. 비유동이면 24년도 이유가 되겠죠. 뭐 그런 걸 우리가 대략 유추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비유동 부채 중에서 이제 퇴직급여 충당 부채 이게 이제 여러분이 이제 공부해야 되는 과목이고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 밑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고 있는데요. 그 운용자산이 괄호에 들어가 있네요. 괄호. 가로면 위에 있는 금액을 차감하는 거잖아. 근데 차감하는 금액이 잘 보시면 전액이 차감돼 있어. 그러니까 이 퇴직급여 충당 부채의 차감 계정인 연금 운용자산이 전액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서 이걸 빼면 빵이죠. 맞죠? 빵이죠. 근데 또 잘 보시면 우리가 이제 앞에서 제가 이거 나중에 할게요 라고 안 했던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여기에도 아이고 잘 보시면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여기에도 있거든요. 근데 비유동 자산에 여기에도 있어요. 이건 뭐지? 왜 똑같은 계정 과목이 두 군데에 나누어져 있지? 요거 좀 공부하시면 여러분에게 학습에 도움이 좀 되시겠죠? 왜 두 개 있을까? 또 볼 거고요. 우리가 유동성 충당부채가 아닌 비유동성 충당부채래요. 궁금하면 주석을 보고 충당부채 중에서 비유동성이니까 유동성은 아니란 얘기고요. 다양한 충당부채를 설정해 놓은 일반적인 잔액이 뭐 100억 정도 있네요. 됐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다이소 재무제표를 보니까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임대보증금, 퇴직급여 충당부채, 차감계정인 퇴직연금 운용자산, 근데 그게 투자자산에도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이게 어떤 공부를 하게 되면 이런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느냐. 지금부터 공부하는 비유동부채 파트에서 이제 학습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공부할 때 비유동부채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부채 중에 유동부채가 아닌 것. 다시 말하면 보고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1년 이후에 도래되는 장기 채무를 이제 부채 중에서도 비유동이라고 부르고요. 비유동 부채 중에서 사채라고 하는 과목은 뭔지,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뭔지, 장기차입금, 임대보증금, 장기 매입 채무, 그 다음에 장기 미지급금 이런 계정들을 한 개씩 공부를 할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것들이 몇 개 있는데요. 뒤에 보시면 여러분이 사채하고요. 여기 중간에 이게 사채하고 퇴직급여 충당부채에 대한 학습은 이제 별도로 할 겁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하는데요. 장기차입금이나 임대보증금, 장기매입채무, 장기미지급금은 공부할 게 없어요. 이미 앞에서 다 했죠. 예를 들면 이제 첫 번째가 이런 거였어요. 얘부터 볼게요. 장기차입금. 제가 돈을 빌려서 오늘 현금이 들어왔어요. 현금이 들어왔는데 제가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했어요. 근데 만기가 3년이에요. 그럼 뭐예요? 단기가 아니고 장기일 뿐이죠. 장기차입금 100원, 거래처는 어디 끝. 이게 끝이잖아. 그치? 단기 차입금이 있으면 장기 차입금도 있겠지. 나누는 기준은 기간. 1년 이내면 단기, 1년 이후면 장기. 그 1년 이후냐, 이내냐라고 하는 기준은 항상 차입한 날로부터가 아니라 내가 지금 재무제표를 보고하는 종료일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번 연도 연말 기준으로, 기말 기준으로 1년 이후. 이게 끝이에요.
더 할 게 없어요. 끝. 두 번째, 임대보증금. 제가 임대인이고 나는 임대인이고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은 거예요. 근데 보증금이 대체적으로 아마 3년, 5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보증금은 어디로 가느냐? 임대인이 받은 보증금,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급하면 기타 비유동자산 이렇게 들어갔었죠. 우리는 현금 받았는데 나는 임대인이다. 그러면 임대보증금 끝. 이때 임대보증금에 A라는 임차인으로부터 받았으면 A라는 거래처도 걸어주면 퍼펙트하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러면 임대보증금은 돌려줄 돈이니까 부채예요. 근데 대체적으로 기간이 길단 말이에요. 막 3년, 5년이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어디로 들어가냐? 비유동 부채. 만약에 얘가 내년에 만기가 도래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유동으로 대체하면 되죠. 유동으로. 그게 이제 두 번째 임대보증금. 요거 두 개를 특별히 공부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상거래에서는 외상이면 외상매입금, 어음이면 지급어음이고요.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닌 거래에서는 항상 주구장창 미지급금 걸었죠. 그럼 예를 들면은 제가 상품이나 또는 원재료를 100원 주고 샀는데 이 100원을 어음으로 결제한 거야. 지급어음. 근데 그 지급어음이 만기가 3년이야. 그럴 수 있잖아. 그럼 그냥 지급어음은 무조건 유동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3년 만기 지급어음은 반드시 앞에다가 장기 이렇게 걸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얘가 어디로 갈까? 유동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비유동 부채 중에 장기성 매입 채무로 분류가 되겠죠. 외상 매입금과 지급어음이 1년 이상인 경우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내가 매입한 게 상품하고 원재료가 아닌 거야. 예를 들면 비품을 매입했어. 기계를 매입했어. 토지를 매입했어. 밥을 사 먹어서 복리후생비가 나갔어. 끝도 없이 많아. 그런데 그 끝도 없이 많은데 상품하고 원재료라는 일반적인 상거래 매입이 아닌 거야. 그 외의 매입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어음 발행한 거예요. 상품이나 원재료가 아닌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했을 때 구분하죠. 기타 채무 계정으로. 미지급금 처리하죠. 근데 걔가 3년 만기 어음을 준 거라면 앞에다가 반드시 장기성 미지급금 구분해줘야 되거든요. 그게 여기로 가는 거죠. 뭐. 비유동 부채로. 그래서 전산회계 1급 이제 지금부터 공부하는 내용들은 앞에서 내용을 얘기했던 것들에 장기로 분류될 뿐이지 이미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과목들의 비유동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부분은 일단 사채인데 먼저 이제 사채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면 뒷페이지에 가셔서 먼저 이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전산회계 1급을 공부하실 때는 사채는요. 아주 일반적인 개론 정도, 그냥 이해 정도, 개념에 대한 것만 시험에 나옵니다. 근데 이게 폭넓게 구체적인 회계 처리 등등등에 대한 아주 다양한 케이스들을 물어보는 시험은 세무 2급 가야 이제 시험에서 아주 구체적인 문제로 출제해요. 그래서 이 과정은 회계 1급을 공부를 하고 세무 2급 넘어가시는 분들까지 아울러서 하는 건데 이게 회계 1급 자격증을 취득하는 이라고 하는 회계 과정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 이번 강의에서는 세무 2급에서 공부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은 좀 배제하고 회계 1급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만 심플하게 볼 거고요. 세무 2급 학습하실 때 조금 더 자세하게 학습하시면 되겠어요. 회계 1급에서 너무 과하게 공부해봤자 시험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안 나오는데 이게 사실 또 시간 낭비일 수 있어요. 제가 앞에서는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워낙 방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본 거고 사채부터는 그렇게 디테일하게 공부하실 필요는 없어요. 개념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얘기 해볼게요. 자, 우리가 사채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사채를 누군가는 발행을 해. 그러면 그게 관심 있는 사람들은 사. 근데 사채를 취득하는 입장에서 사채는 시장성이 있느냐 없느냐 중에 시장성이 있는 사채를 내가 투자했어. 취득했다는 얘기는 투자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시장성이 있는데 1년짜리야. 나는 1년간 가지고 있다가 팔고 돈 버는 거야. 시장성이 있는 1년 만기 사채를 샀다. 그러면 무조건 어디로 갈까? 단기 매매증권.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건데. 두 번째, 사채를 샀다. 시장성이 없다. 그러나 나는 만기까지 가져간다.
시장성이 있다. 만기까지 가져간다. 결론은 시장성이 있는지 여부 구분하지 않고 만기까지 가져간다. 그러면 개정 과목은 만기 보유증권. 사채는 만기 보유증권으로 분류되죠. 만기 보유증권에 주식은 들어올 수 없었죠. 근데 세 번째, 시장성이 있기도 해. 그런데 보니까 만기가 막 10년이야. 그런데 나는 만기가 10년짜리인 사채를 샀는데 문제는 만기까지 가져갈 의도는 없어. 그렇다고 단기는 또 아니야. 모르겠어 나도. 내가 어떻게 할지. 그럴 때는 애매하다. 매도 가능 증권. 이렇게 세 가지 유가증권으로 분류했던 거 앞에서 공부한 거 있죠. 그래서 이미요 사채에 대해서 취득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지를 세 가지 케이스를 일단 살펴봤던 거야.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사채라고 하는 이 챕터의 이름으로 공부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제 발행한 사람이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가. 이제 우리 얘 입장에서 공부하는 거야. 내가 사채를 발행했다. 사채를 발행했다면 우리가 이제 요걸 생각하면 되겠죠. 왜 발행했을까? 사채 왜 발행했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돈이 필요해서. 여러분 A라는 기업이 돈이 필요한데 돈을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두 개가 있어요. 은행에 가요. 은행에 가서 돈을 빌려오는 거야. 그리고 만기를 10년으로 찍었어. 그러면 이 회계 처리는 A에게 뭘까? 현금이 들어왔다. 돈을 빌렸죠? 뭐죠? 장기? 차입금 하면 되죠. 그러니까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거래처로부터 또는 은행으로부터 누군가로부터 돈을 빌리는 거예요. 대신 1대 1이지. 내가 얘를 만나서 돈을 빌리는 거야. 그러면 이자율이 정해지겠죠? 은행한테 갔어. 저도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게 은행이야, 사실은. 은행 가서 돈 빌리면은 요즘에 은행 가지도 않죠. 인터넷으로 많이 하니까. 근데 예전에 이제 은행 창구에 가서 대출 상담을 받잖아요. 그러면 대출 상담해 주시는 분이 내 정보를 받아가지고 막 전산을 뚫려요, 이렇게. 그 시간이 엄청 떨려요. 덜덜덜덜덜덜덜덜 이렇게 떨려. 내 신용이 다 드러나잖아. 그치? 약간 은행에 갔을 때 내 신용이 이제 발가벗겨지는 느낌? 막 그런 게 들어요. 근데 쭉 보니까 나는 금리가 한 4%라고 생각하고 갔다. 4%라고 써 있었어. 팻말에. 4%로 대출해 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갔어. 갔는데 여기서 계속 내 조회를 하더니 표정이 좀 그래. 그러더니 고객님, 네. 저기 이자율이요. 조회해보니까 좀 신용이 생각보다 기본적으로 평균 금리보다는 조금 더 부담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를 부르는 거야. 쪽팔려. 그거 어떻게 해? 6%도 6%도 나에게 높은 이자율이지만 어떻게 급전이 필요하니까 빌리는 거죠. 아시겠죠? 뭐냐면 1대1로 돈을 빌리면 이자율이 그날 결정돼요. 그러면 연 6% 이자를 부담하고 돈을 빌려요. 그리고 끝나요. 심플하죠. 깔끔해요. 그게 장기 차입금이었던 거예요. 장기 차입금은요. 돈을 빌려주는 주체가 대부분 금융기관에 한정돼 있죠. 그리고 그 순간 이자율이 정해져요. 끝이에요. 이자율은 특별하게 변동금리가 적용된다는 이자율이 아닌 한 바뀌지 않아요. 나는 10년간 6% 이자를 부담하고 돈을 쓰고 만기가 되면 갚아요. 이게 처음과 마지막의 대출의 사이클이에요. 끝났죠? 자, 이렇게 빌리는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방식은 이런 거예요. A라고 하는 회사가 자금을 조달하고 싶은데 특정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지 않고 이 회사가 채권이라는 형태로 발행을 하는 거야. 근데 이 채권을 누가 발행하냐? 회사가 발행하잖아. 그래서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 두 글자로 압축해서 뭐라고 하냐? 회사채라고도 하고요. 어차피 회사가 발행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회자 빼고 뭐라고도 많이 부르냐? 그냥 사채. 사채가 회사가 발행한다 이런 뜻인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건 개인이 발행하는 게 아니라 회사, 명동사채 이런 거 말고 그냥 금융기관에서 정상적으로 투명하게 주고받는 발행하고 취득하는 회사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할 때는 명동사채 말고요. 안 갚으면 막 손목 자르고 막 이런 거 말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채가 발행됐다. 그러면 사채가 발행됐다는 말은 한 장 발행하는 게 아니에요. 쫙 발행되는 거지. 무한대로 발행돼. 예를 들면. 무한대는 좀 아니겠다. 한 수백 장을 발행해. 그러면 수백 장을 발행하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장을 제가 띄워 볼게. 한 장을 띄우면 내가 조달받고 싶은 금액이 예를 들어 뭐 한 1,000억이야.
천억을 한 사람에게 빌려달라고 하면 천억이 누가 있어요? 은행도 천억 빌려줘 그러면 은행이 싫어하지? 그러니까 한 장당 1억씩을 발행하는 거야 이렇게. 1억씩 해가지고 천억 원어치를 발행하는 거지. 대량을 발행하는 거야 대량. 그러면 1억 정도 있는 개인들 꽤 있잖아요. 여러분 집에도 있잖아요. 다 있죠 뭐. 우리도 1억이 있지. 대출 받으면 1억 생기지. 안 받을 뿐이지. 돈이라는 건 있다가도 없고 돌고 도는 게 맞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것도 좋은데 모르겠네. 회계를 가르치는 사람인데 하여튼 돈에 대해서 그렇게 막 깐깐하고 또 이러지는 않아가지고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금융거래를 하잖아. 근데 보니까 돈이 꽤 있는 사람들이 있어. 개인들이야. 그럼 이 개인들은 투자하고 싶어. 그래서 뭘 얻고 싶어요? 투자해서 기대하는 게 뭐야? 이익이지 뭐. 근데 우리 개인들이 투자하는 방식은 두 개인데 예를 들면 유가증권이면 주식이나 사채인데 안정적으로 투자할 거면 사채가 낫죠. 사채는요. 내가 지금 투자하면 정상적으로 매년 이자가 들어오고요. 정해진 기간에 이자가 들어오고 만기가 되면 원금을 돌려받잖아. 그게 사채잖아. 근데 주식은 내가 투자했어. 시가가 올랐어. 엄청나게 떴어. 그러면은 팔아가지고 시세 차익을 얻는 거. 그게 여러분이 하는 일이잖아요. 개미 투자. 투자가 주식이 망했어. 그럼 나도 망하는 거지 뭐. 주식은 돌려받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식에 대해서는 배당금을 기대하거나 아니면 주가가 오르기를 기대하거나 그러니까 상당히 위험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가 안정적이냐? 사채가 안정적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좋은 사채가 있는지 알아보니까 A라는 회사가 오늘 사채를 발행했대. 사채는 한 사람당 1억을 투자할 수 있대. 두 개 투자할 수도 있고. 근데 사채 한 장에 이 액면상에 1억이라고 하는 금액 밑에 이자율이 있는데 이자율이 6%인 거예요. 예를 들어. 그리고 10년 만기래요. 그러면 10년간 6%의 이자를 준다고 약속되어 있는 이 1억 원의 사채. 이 사람에게 투자 가치가 있으면 투자하는 거고요. 투자 가치가 없으면 이거 투자 안 하고 다른 데로 가겠죠. 근데 다른 데로 가는 이유는 대부분 뭘까? 여러분 이야기 왜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야? B라는 기업도 사채를 발행했는데 이 B는요. 이자율이 7%인 거예요. 그리고 10년이에요. 바보가 아닌 한. 자, 이 사람은 투자하고 싶어. A 거 투자할까요? B 거 투자할까요? 당연히 B 아닌가? 뭐 보고 판단했을까? 7%. 이 사람이 만약에 이 B라는 기업이 저기 만기를 만약에 7년으로 하거나 15년으로 하거나 그랬다면 투자를 하는 이 선택이 A로 갈까요? 그래도 B일까요? 그래도 B죠. 만기 때문에 온 거예요? 아니잖아요. 똑같은 내가 투자하는 금액에 얘는 연 6%를 주지만 얘는 연 7%를 주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B한테 가죠. 바보가 아닌 한. 이해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는 이제 A의 입장이야. A가 오늘 똑같이 1억짜리를 발행했는데 B가 이자율을 높게 불렀어. 그러면 사람들이 다 B 걸 사. 그럼 A는 내 사채가 발행은 됐는데 아무도 투자해주지 않아. 투자해주지 않으니까 자금의 조달이 안 돼. 문제가 생겼네. 이런 문제 생길 수 있잖아. 제가 지금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정확한 사채가 발행되는 과정을 약간은 생략하고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드리는 거야. 이자율의 차이점을 설명드리려고. 그럼 보세요. 정확한 내용은 전산세무 2급에서 학습할 거고 지금은 여러분이 대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A가 1,000억을 조달받고 싶었는데 실패했어. 왜냐하면 다 얘한테 가는 거야. 그럼 A는 가만히 있어야 될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적어도 7% 이자 정도를 A도 줘야지. 그래야 데려올 거 아니야. 그런데 문제가 있어. 사채가 처음에 6%를 찍어서 발행이 되면 수정이 불가능해요. 요 6이라고 쓴 거 있죠. 6이에요. 수정이 안 돼요. 그냥 이대로 발행돼요. 그러니까 발행할 때 사채를 발행할 때 액면상에 일정 기간 동안 약정에 따라서 일정 기간 동안 준다고 약속한 6% 있죠. 요 6%가 표시한 이자거든요. 그 표시한 이자는 수정이 불가능해. 그런데 A는 얘한테 7% 이자를 줘야지 데리고 와. 여기까지. 그럼 몇 퍼센트 이자만 더 주면 돼요? 1% 이자만 더 주면 되죠? 자, 지울게요, 이제. 1% 이자만 더 주면 돼. 그래서 선택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야. 사채를 발행할 때 이렇게 기간을 가지고 가면
막 이렇게 기간이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짧게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5년이라 해볼게요. 1, 2, 3, 4, 5 이렇게 나는 1년에 6%씩 이자를 준다고 약속하고 사채를 발행한 거고요. 5년 뒤에 만기가 되면 1억을 돌려준다고 발행한 거야. 이날. 사채를 5년 만기 사채를 1억짜리를 오늘 발행했어. 근데 투자자들이 나한테 안 와. 안 오는 이유는 다른 데 투자하면 7% 이자를 준대. 그러면 얘를 나한테 데리고 오려면 나도 몇 퍼센트의 이자를 더 주면 돼요. 1%씩의 이자를 더 주면 되는데 문제는 내가 처음에 6% 줄게 라고 약속한 그 이자를 우리는 뭐라고 많이 부르냐면 액면상 보이는 이자율, 액면 이자율 또는 표시한 이자율, 표시 이자율이라고 불러요. 얘가 안 바뀌어. 그 사채상에 6%가 안 바뀌어. 그러나 나는 1%를 더 주어야 해. 이래서 이렇게 분배하는 거야. 그러면 안 되겠다. 아, 알았어. 어떻게 가냐? 1%씩의 5년간의 이자를 계산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 이자가 예를 들어 한 1,500이다. 예를 들어 얘인 거야 얘. 예를 들어 1,500이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 그러면 저 만나십시다. 제가 1,500 이자 드릴게요. 이자 드릴게요. 먼저 주면 되잖아. 그치? 근데 이자를 주고 얘한테 얼마를 받아? 1억을 받지? 그러니까 아싸리 처음에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 1억을 받고 이자를 1,500을 줄 바엔 그냥 처음부터 1억에서 1,500만 원을 아예 차감하고 발행하자. 그럼 얼마에 발행하면 돼요? 8,500에 발행해. 그리고 얘기하는 거지 얘한테. 들어. 뭐라고 할 거냐면 8,500만 원을 발행할 테니까 8,500만 원에 발행할 테니까 투자하세요. 대신 연 6%씩의 이자를 줄게요. 그리고 만기가 되면 1억 줄게요.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요. 1% 이자를 받고 출발한 거랑 똑같죠. 1억을 준대. 지금 1억 빌려줄 필요 없어. 지금은 8,500 빌려달래. 그 얘기는 이 금액과 8,500과 그 만기 때 1억을 받는 이 금액의 차이 1,500을 얘가 안 준다는 얘기는 받고 출발하는 거죠. 먼저 이자를 받고 약속한 이자만 꼬박꼬박 주겠대. 자, 이렇게 발행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만기 때 지급하는 사채 액면가액과 액면이죠. 액면가액과 현재 사채를 발행하는 발행가액이 차이가 생기죠. 발행을 낮게 하잖아. 발행을 낮게 한다니까. 발행을 낮게 하는 걸 우리가 액면 발행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때 시장에서는 7%던데요 라고 얘기하는 이자율 있죠. 그 이자율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시장 이자율 또는 투자자가 요구하는 요구 수익률 이렇게 부르는 거야.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이제 읽어볼게요. 앞으로 가서 사채는 발행하는 자가 약정에 따라서 일정 기간 동안 10년간 표시이자 6%를 지급하고 만기가 되면 원금을 갚는 채무증권이야. 근데 장기차입금은 돈을 빌려주는 자가 대부분 금융기관이지만 사채는 거액의 자금을 작게 나눠가지고 사채를 발행하기 때문에 다양한 투자자들에게 널리 자금을 이렇게 발행해서 대량으로 발행해서 조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채를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많기 때문에 꼬맹이 돈을 발행했더니 묶으면 1,000억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회사처가 발행되면 회사는 대부분 사채라고 하는 이 용어 자체는 비유동에 있거든요. 그래서 사채가 회계 처리가 비유동이 되고요. 이 사채를 투자한 사람들은 투자 자산이 되는 거지. 상대가 부채면 나는 자산이거든. 근데 그 투자 자산 중에 단기 매매 증권 또는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이라는 계정 과목이 다양했던 거고. 자, 사채를 방금 전에 제가 8,500만 원에 발행했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사채를 발행할 때 어떻게 발행가액이 결정되느냐? 이자율 때문에 그런 거야. 사채는 미래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 1억. 우리가 만기가 되면 1억 준다고 그랬죠? 거기에서 사채를 발행하는 비용을 차감해서 이제 계산이 되는데 사채의 미래 현금의 현재 가치를 계산할 때 사용되는 게 할인율이고 그 할인율은 시장 이자율, 아까 얘기했던 그 7% 또는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 7%예요. 그래서 사채가 발행되는 발행가액은 액면상의 이자율 6%와 시장에서 투자자가 실제로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 7%를 비교해서 결정돼요.
만약에 시장에서도 6%가 요구 수익률이다. 그러면 나는 1억에 발행하면 돼. 1억 발행하고 1억 주면 돼. 단 매년 6% 이자를 주면 되겠지. 그러나 시장에서 요구하는 수익률과 내가 제공하는, 내가 준다고 약속하는 액면상의 이자율의 차이가 생기면 발행가액이 그거 차이로 결정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발행하는 방법은 세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액면상에 발행하기로 액면상에 발행한 액면가액이 1억이야. 1억인데 발행하는 가액도 1억이야. 그러면 똑같지. 그 얘기는 뭘까? 내가 준다고 약속한 이자율과 시장에서 형성되어 있는 이자율이 같아. 그런 것을 액면 발행 이렇게 부르고요. 두 번째, 아까 제가 액면상의 이자율이 6%였잖아요. 근데 시장의 이자율이 7%일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치? 이럴 수 있지. 그러면 나는 액면가액이 1억이었다. 근데 발행을 어떻게 해? 발행을 높게 발행해요? 낮게 발행해? 8,500만 원에 발행했죠. 그러니까 액면가액이 높았죠. 이해되세요? 다시. 내가 준다고 약속한 이자율은 6%. 근데 시장에서 요구하는 게 7%. 시장 이자율이 높아. 그러면 나는 발행을 낮게 한다니까. 그래서 낮게 발행한다 이래서 할인 발행. 반대일 수 있어. 내가 6% 이자를 주는데 시장 이자율은 5%밖에 안 돼. 내가 이자를 더 줘. 그럼 어떻게 될까? 발행가액은 더 커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액면 이자는 내가 준다고 약속한 이자율이야.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낮으면 액면 이자율이 낮은 거잖아. 낮으니까 발행이 할인 발행되는 거예요. 얘만 하나 외워. 그러면 할증은 외울 필요 있어? 할인의 반대 하면 되잖아. 이걸 다 외우더라? 뭐하러 다 외워? 할인만 외우면 되잖아. 액면 이자율이 낮으니까 발행이 낮아져. 그렇잖아. 발행가액이 낮아진다고. 그러면 할인. 할증은요? 라고 물어보면 반대. 반대만 XX 치시면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발행하는 방식은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그리고요. 액면 발행, 할인 발행, 할증 발행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냥 읽어보시면 돼. 이거는 자세하게는 안 나온다고 말씀드렸고 분계 정도만 간단하게 하는 것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세 개. 액면 발행하는 거. 자, 액면 발행 해볼게요. 액면가액은 1,000원인데요. 발행가액도 1,000원이래요. 그리고 이제 교재 보시면 특별하게 돈을 어떻게 받았다라고 안 나와 있지만 우리는 다 현금으로 주고받았다. 로 전제해 볼게요. 사채가 발행되면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돈을 빌리는 거거든요. 근데 발행을 1,000원에 했으니까 1,000원 들어왔겠지? 그러면 1,000원이 들어온 이유는 뭐죠? 사채라고 하는 부채를 발행한 거죠. 그래서 부채는 대변이고 대변이 부채가 증가되는 자리인데 사채를 발행했을 때 돈이 들어오면 사채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채를 씁니다. 이게 부채 이름이에요. 사채라고 쓰시면 돼요. 사채를 발행하면. 근데 1,000원짜리의 액면가액을 1,000원에 발행했으니까 1,000원, 1,000원. 분계 차익은 없죠. 두 번째, 사채가 액면상의 가액은 1,000원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채 액면상에 1,000원 이렇게 찍혀 있으면 만기의 때 1,000원 갚을게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부채는요. 사채는 만기 때 갚을게요 라고 하는 금액이 부채로 들어가는 거야. 그게 1,000원이래. 무조건 사채는 액면상의 가액이 들어가. 왜냐하면 만기 때 갚을 돈이 1,000원이거든. 그러나 현금으로 발행된 가액은 950원밖에 안 됐어. 내가 주는 이자율이 낮았나 보죠? 그럼 차이가 생기잖아요. 50원. 아까 이 차이가 뭐라고 그랬죠? 5년간의 이자라고 그랬잖아. 근데 봐라. 이자는 이자 비용이겠지. 사채를 발행하고 이자를 주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이 이자 비용이 50원인데 이 50원은 1년간의 이자가 아니다. 전체 5년이라는 기간. 예를 들어 10년, 5년. 사채가 만기까지 1%씩을 더 주기로 약속해서 미리 준 이자죠. 그래서 여기다가 원래는 이자 비용을 처리해도 되는데 이자 비용 처리하면 안 되는 이유가 당해년도 이자가 아니어서 그래. 5년간의 이자야. 그러니까 다른 이름으로 걸어야 돼. 근데 그 이름을 사채는 이 이름으로 적어요. 사채를 할인 발행해서 그 쭉 쓰고 차이 나는 금액. 그래서 걔를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이렇게 불러요. 요 정도의 분계를 하라고 문제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본 거예요. 이렇게. 요 정도 나올 수 있거든. 요 숫자 주고.
그럼 반대로 가볼게. 사채가 액면이 1,000원이야. 그럼 무조건 사채는 액면인 거야, 이제. 1,000원. 근데 발행이 1,200원에 됐어. 내가 이자를 더 많이 주나 봐. 그러면 이 차이는 대변에 200원이죠? 할인의 반대가 뭐예요? 할증이잖아, 그치? 그 대변에다가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이렇게 분개해요. 할인 발행 차금도 있고 할증 발행 차금도 있고 두 가지가 공존하고 이 간단한 예시를 가지고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개정 과목을 생각해서 분개할 수 있는지 대변에 떴을 때 할증 발행 차금이라는 이름으로 분개할 수 있는지 정도를 물어보지 이것에 대해서 그 이후에 과정까지 생각하는 과정까지는 잘 물어보지 못해. 왜냐면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이 아니거든. 그래서 얘가 어디로 가냐? 얘가 어디로 가냐? 그거를 좀 제가 설명드리려고요. 자, 요렇게 분개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장부를 어떻게 가냐면 BS 장부를 제가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요것만 다 넣어볼게요. 현금이 950원이 생겼죠. 자산으로요. 현금 950원 이렇게 들어오고 사채는 부채니까 요 부채 자리에 사채 이래서 1,000원이 들어가. 그럼 얘가 어디로 가냐 이거죠. 야,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그러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중에 뭔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나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아니야. 난 사채를 차감해. 사채를 차감한대. 또 나왔어. 차감 계정이 또 나왔어. 그럼 봐요. 차변에 있는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 밑으로 들어가래. 장부상에. 장부로 갈 때. 그러면 차변에 안 가고 대변으로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채를 차감하게 되지. 마이너스가 되니까 50원. 그래서 한 번 더 빼니까 950원. 대차가 이렇게 해서 일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자료를 보고 우리가 무엇을 이해할 수 있냐면 현금이 950원 들어왔죠. 사채를 발행해서 얼마 들어온 거예요? 950원. 이 950원이 뭐예요? 발행가액이 되는 거지. 발행한 가액이 현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액면가액이 들어와요? 할인이거나 할증이면 액면가액은 액면가액이죠. 이거는 만기 때 상환할 돈. 아직 만기가 안 됐잖아. 그치? 50원이라고 하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라는 금액을 차감한다. 요런 거 말문제. 말문제에 사채를 차감한다. 그럼 만약에 만약에 누가 왔어. 사채 갚으래. 지금 당장 갚어. 발행하자마자 갚으래. 그럼 얼마 갚으면 될까? 950원 갚으면 되지. 5년간의 사채 이자를 줬는데 갚으래. 그러면 5년간의 사채 포기하고 지금 갚으라는 얘기잖아. 오늘 현재 갚을 돈은 950원. 이렇게 바라보면 돼요. 감가상각 누계액이 차감됐을 때 남아있는 이 금액이 현재 이거보다 이상 받으면 이득이 난다라고 이해했듯이. 그래서 차감해서 보여주니까 시험에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사채를 차감하는 계정이다가 답인 거야. 사채를 차감한다. 없으면 말고. 자, 두 번째 예를 가볼게요. 현금이 1,200원 들어왔고요. 사채는 1,000원이죠? 보세요. 여러분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애초에 대변에 발생됐어. 근데 사채 밑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사채 밑으로 할증만 쓸게요. 할증 발행 차금은 그냥 그대로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보호를 할 필요가 없잖아. 이 금액이 그냥 그 자리가 내 자리잖아. 그러니까 얼마인 거야? 1,200. 1,200. 이게 뭐죠? 발행가액. 현재 사채는 발행된 가액이 1,200원. 그게 돈으로 들어왔지. 만약에 당장 누가 사채를 지금 당장 갚으세요. 그럼 얘 갚으면 되지. 돈 먼저 받은 거 지금 현재 가치는 1,200원으로 보니까 장부상으로.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자금하고 할증 발행 자금을 시험에서 문제 물어볼 때 할인 발행 자금과 할증 발행 자금은 무엇입니까? 할인은 차감 계정이고요. 할증은 가상 계정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여기까지 공부하시면 돼요. 회계 1급은 여기까지. 더 과하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사채 발행비라고 하는 거 있잖아. 그래. 제가 좀 과하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드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어서 아예 안 해버리면 여러분이 나중에 황당한 상황이 벌어질까 봐 잠깐 해볼게요.
사채를 발행할 때 그냥 발행하나? 신용증권에 의뢰해서 신용증권이 대신해 주죠. 그러니까 각종 수수료가 나가요. 사채를 발행하니까 인쇄비도 나가. 되게 많이 나가고 광고료도 나가. 어떤 회사가 사채를 발행했다. 광고를 때려야지 사채를 누구가 발행했다는 걸 알아야 사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채 발행비가 발생돼. 어떻게 분개하는지 해볼게요. 자, 여기부터. 액면이 1,000원이고 발행가액이 1,000원이었대. 그럼 이런 거잖아. 요거였죠. 액면 발행인데요. 사채 발행비가 액면 발행하더라도 사채 발행 비용은 발생될 거 아니야. 차감되고 돈이 들어왔다면 1,000원 들어와야 되는데 980원 들어왔다 이 뜻이야. 그럼 20원이 얘 때문에 뜨는 거지. 사채 발행비 때문에. 너무 밑으로 들어와서 잠깐만 다시 할게요. 그럼 현금이 980원으로 바뀌어. 그리고 20원이 얘 때문에 떠. 사채 발행비가 20원이죠. 요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어떻게 처리하냐면 원래는 비용이거든요. 근데 사채를 발행할 때 이 비용은 5년간의 사채를 발행하면 5년짜리 사채를 발행하면서 발생된 비용이라서 얘를 비용 처리해버리면 다 당해 연도에 전부 다 비용이 돼버려. 그러면 안 돼. 5년간 쪼개야 돼. 항상 기간 때문에 이 짓을 하는 거예요. 5년짜리 사채거든요. 그럼 얘를 어떻게 처리하냐? 그래? 됐어. 할인 발행 차금이 있었다면 여기 있었겠지. 너 없었어? 그래도 너는 할인이야. 20원 덜 받았잖아. 할인으로 할 거야. 다른 이름 쓰지 말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으로 잡아. 그리고 네가 5년간 죽어. 이렇게 잡는 거야. 여러분 요게 나올 수 있어서 한번 해본 거야. 꼭 사실은 제가 지금 하는 게 단기매매증권 처분할 때 수수료가 처분 손익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거 얘기했던 것과 거의 유사해요. 요거 해볼게요. 다시 사채는 액면이 1,000원이고요. 이번에는 발행을 현금으로 원래는 950원 들어오는 거다. 근데 20원이 차감되고 들어왔대. 그럼 잠깐만. 사채 발행비 20원이 없어도 우리는 애초에 사채 할인 발행 자금으로 50원이 있었거든요. 근데 20원이 차감되고 들어왔대. 그러면 950원이 얼마로 바뀌냐면 930원이 됐죠. 그러면 차변에 20원이 들어가야 되잖아. 20원을 어떻게 한다고? 에이 20원? 됐어. 할인에다가 집어넣어. 없었을 때도 잡았잖아. 그러면 원래 할인이니까 할인에다가 20원을 얹어. 그래서 70원으로 가자. 내가 5년간 죽을게. 내가 5년간 죽을게. 비용 처리하지 마. 비용은 안 돼. 10년, 15년, 20년짜리니까. 그럼 마지막. 사채가 액면이 1,000원이고요. 현금이 원래 1,200원 들어오는 거고요. 사채 할증 발행 차금으로 200원을 잡았어야 하는데 20원의 사채 발행비가 차감되고 들어왔으니까 1,200원이 20원이 차감된 1,180원이 들어왔다는 얘기고 이 자리에다가 20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20원이라는 비용 처리하지 말래잖아. 말고 어떻게 해? 너 오늘은 사채를 할증 발행했다고 200원 잡았는데 할증 200원 전부 아니야. 200원 중에 20원 비용 나갔어. 그러면 너의 할증은 얼마니? 지워. 지우고 180 잡고 20원을 비용 처리하지 마. 180을 할증 발행 차금으로 잡아. 20원 까. 이 얘기죠. 그러면 위로 가볼게요. 사채를 발행할 때 사채 발행비는 사채를 발행하는 가액에서 차감하고 가액에서 차감하고 20원을 차감하고 할인 발행 차금이면 할인 발행 차금에 가산하고 원래 할증 발행이었다면 거기서 깔아. 깐 거죠 지금.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해라. 여기까지가 이제 회계 1급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개념만 이해하시면 뭐 문제 없고. 그래서 뒤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있잖아요 지금. 할인 발행하거나 할증하게 되면 이제 할인 발행 차금과 할증 발행 차금이 이제부터 어떻게 되냐? 죽어요. 걔가 이제 이자 비용으로 매년 죽어. 그 죽어가는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상각, 감가상각처럼 기말에 하겠죠. 자, 그 부분은 이제 진짜 세무이급이에요.
회계 1급은 여기까지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아래 나와 있는 것도 뭐 어렵다 그러면 제끼셔도 돼요. 요 부분은 세무 2급에서 아주 중요하게 아주 깊이 있게 공부를 할 거니까 여기까지만 내용을 보시고 아 이런 게 있구나. 오케이. 나중에 세무 2급에서 공부할 부분 요거는 그냥 킵하자. 저도 이제 이런 게 있다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요건 킵. 그리고 지금 이제 유튜브로 강의를 들으시는 거잖아요. 유튜브 영상으로. 이게 뭐 회계 1급을 공부하고 나서 세무 2급을 돈 내고 듣는 게 아니잖아. 그냥 다 여러분이 무료로 듣으시는 거니까 세무 2급 영상에서 이 영상을 찾아서 나중에 추가로 학습에 보충하시면 되겠습니다.